시청자들의 사연을 보고 MC들이 코멘트를 다는 라보메아리 순서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다뤄졌으면 하는 소재 혹은 다음 주에 애니모노가타리에서 다룰 만한 애니메이션 추천 순서입니다. 일단 뭐 헉스터님은 혹시 뭐 우리 라디오에서 뭔가 다루고 싶은 주제 있나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아 마이크를 꺼놓고 있었네요. 네, 몫이 있나요? 뭘 기대해요? 그러니까 없어요? 도대체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없어요? 없어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혹시 봤으면 하는 애니. 이제 저희가 지금 2분기 애니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혹시 2분기 애니 중에서 뭐 이건 좀 봤으면 좋겠다. 2분기 중에서요? 네네네. 2분기 중에서 골라야 카페 돼요? 이름은 에리모입니다. 에리모. 히나코노트. 히나코노트. 네, 히나코노트 좋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안 보겠구만. 그럼 뭐 모르는 거죠. 네. 아이고. 그럼 우리 시청자들은 어떤 뭐 소재나 애니메이션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김책책님 사연인데 읽어주시죠. 네, 김책책님 사연입니다. 네네. 하야테처럼에 대해서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재밌게 보았던 게 떠오르네요. 완결도 낮고. 이유는 딱히 없네요. 꽤 애니가 길기 때문에 다뤄질런지. 그니까 왜 긴 걸? 왜? 이게 1기 2기를 다 합치면 거의 4쿨 되지 않나? 그렇죠. 예. 1기 2기 다 2쿨이죠. 4쿨이 뭐예요? 4쿨. 1기만 4쿨이에요, 1기만. 1기만 4쿨이라고? 예, 50몇 탄가 그래요, 1기만. 그렇게 길었나 하야테가? 길어요. 아 그래요? 겁나 길어요. 예. 그렇게 길었어요? 엄청 길어요. 예. 그럼 못 따라요. 2기도 1쿨이 아니에요. 2기도 2쿨인가 2기는 그럴걸? 2쿨. 이게 근데 1기가 그렇게 많았나? 기억이 왜 이렇게 안 나지? 하여튼 겁나 길어요. 예. 어쨌든 정말 재밌게 봤던 작품인데 아시다시피 3기에서부터 Can't Take My Eyes Off You부터 아주 그냥 개똥이 됐죠 하야테가. 근데 뭐 다루면 좋긴 한데 이게 저희가 그럼 다루려면 한번 재탕을 다시 띄워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요. 양이 너무 많아. 네,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하야테 다루려면 한 달 동안 하야테 봐야 될걸? 하여튼 거의 한 달 내내 봐야죠. 한 달 내내 봐야죠. 예. 그렇죠. 2기가 이제 조금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진 게 그 잔혹한 천사의 대제 히나기쿠. 히나기쿠가 부르는 거. 근데 요새 애들은 또 모를 거예요. 그 히나기쿠가 분량이 되게 늘었어요. 2기 때부터. 그렇죠. 네, 네, 2기 때부터 상당히 분량이 늘면서 히나기쿠가 안 그래도 인기가 높았는데 네네. 더 이게 확 올라가게 되는. 예. 일기가 산재인 50분. 나기는 찬밥 신세인데, 그죠?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히나기쿠가 근데 뭐 워낙에 저거니까 인기 투표 같은 거 해보면 애초에 그걸 소재로 다룬 애니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히나기쿠가 1위거든. 히나기쿠가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2위도 나기가 아니에요. 마리아예요. 나기는 저 뒤에야. 아니, 나기가 3위고 2위가 제가 마리아 그 메이드. 막 그래가지고 그걸 무슨 몇 탄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애니 앞대가리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그 캐릭터 저거 투표를. 연남인데 근희 대장님은 하야테처럼에서 누구 좋아해요? 히나기쿠예요? 아니요 제요. 그 나기 친구 중에 네. 그 줄부채로 맨날 그 하얗테 대가리 때리는 애 있어요. 마리아가 아니었어요? 말이 마리아 아니에요. 좋아하는데. 나 걔 좋아해요. 아 그래요? 사쿠야인가 이름? 기억이 안 나. 히나기쿠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그 줄부채로 맨날 그 머리 때리는 애. 걔가 좀 약간 속이 깊어요. 약간 그런 게 히나기쿠도 있어가지고. 속이 깊어요. 히나기쿠요? 네. 뭐 그렇겠죠. 학생 회장이니까. 근데 속이 깊은 면모를 좀 보여준 케이스가 있나? 착한 애예요. 그러시겠죠. 다음이 욕쟁이님 사연입니다. 이것도 읽어주시죠. 네. 욕쟁이님 사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원작이 되는 만화나 라이트노벨 미연시 같은 것도 얕게나마 다뤄주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원작을 다뤄달라. 원작을.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보는 건 상관이 없어요. 볼렘 봐. 여러분들이 이걸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뭐 라이트 노벨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한 권당 한 5, 6천 원씩 하잖아요. 요새 한 6, 7천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0권이다 하면 6만 원이에요. 미연 씨도 뭐 돈 주고 살려면 그 정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불법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화나 라이트 노벨 미연 씨 원작 다루는 거. 저는 애니마밖에 안 해서 불가능합니다. 하긴 라이트 노벨 읽어본 게 하나도 없나요? 없어요. 미연 씨도 하나도 없고? 없어요. 어떤 면에선 미연 씨- 대단하네요. 미연 씨 하지 않아요. 그치만 무슨 내용인지 알아내는 방법이 다 있죠. 예.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요승하노 소라 뭐 HCG만 모음지 뭐 이런 거 받아서 보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디스크 이런 데서 받으셔가지고 막 보신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는 라이트 노벨 많이 사서 봤고 미연 씨도 많이 사서 봤는데 최신 거는 좀 안 본 지 좀 됐네요. 그 미연 씨는 최근에 루시인가? 루시라 그래가지고 그 저거 비슷한 거 있어요. 그 망가지기 시작한 오르골 마냥 안드로이드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 그 더빙하는 거 그런 거는 좀 다뤄볼 만하긴 한데 애니메이션 원작이 되는 만화나 이런 것들을 사서 본다. 이것도 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우리 방송이 애니 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라이트 노벨이나 미연 씨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당장. 근데 다키마코는 사잖아요. 안 산다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없어요, 집에. 없어. 없어요? 없어. 아, 집에 없으면 뭐 창고 이런 데 있나? 아무 창고에 있어, 이 사람아. 알겠습니다. 다음은 애니 아홉님 사연입니다. 읽어주시죠. 네. 애니 아홉님 사연입니다. 오버로드 다뤄주세요. 개인적으로 원펀맨보다 재밌게 보는 애니인데 2기도 확정됐으니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버로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버로드는 2기 끝나면 할 거예요. 2기 끝나면 네, 오버로드는 2기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이건 예정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라디오 그 약간 천칙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건데 네. 우리가 1기가 완결 나면은 보려고 계획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2기가 확정되잖아요? 그럼 뒤로 밀립니다. 그럼 2기 끝나고로 미뤄져요. 2기 끝나고 네. 밀립니다. 왜냐면 2기를 보려면 또다시 어쨌든 그때 가면 1기 내용이 기억이 안 나니까 1기를 다시 봐야 돼. 그럼 세 번, 네 번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이렇게 몰아서 봅니다. 네. 오버로드는 그림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게 진짜 염가형 애니에요. 말 그대로 제작비가 많이 없어. 근데 돈은 벌어야겠고 해가지고 만든 게 이 오버로드예요. 근데 막 그렸어요? 예? 막 그렸어요, 그럼? 그러니까 돈이 투자가 많이 안 됐죠. 작가가. 약간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 퀄리티가 높지 않은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마치 캐모노 프렌즈랑 비슷하지. 아, 그런 케이스다. 그 정도까지 뭐 완전 최악은 아닌데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작품은 맞아요. 네. 그거는 뭐 제가 제작사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구만. 왜 이렇게 목이 잠기는지 모르겠네. 오늘 말도 많이 안 했는데. 어쨌든 그렇고 다음이 잉여신님 사연입니다. 읽어주시죠. 네, 잉여신님 사연입니다. 데이터 라이브 이거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뤘나 잘 모르겠지만 캐릭터성 좋고 노래 좋고 스토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밌게 본 애니여서 추천합니다라고. 이거 데이터 라이브. 나는 봤는데 혹스타님 안 봤어요. 네, 데이터 라이브 저 안 봤어요. 이거 재밌긴 하지. 그 데이터 라이브 2기가 그지 같다는 말이 있던데. 이기요? 아 네, 2기 그지란 말이 있던데. 앞대가리가 이제 그 네루미 얘기 많이 했었죠. 네 이러는데 그 쿠르미가 원래 조금 샤프하고 이쁘게 그려졌는데 이게 그 제작사가 원래 1기는 AIC였어요. 네. 근데 2기는 걔네 AIC가 망하면서 나오면서 만든 그 뭐야 아임즈에서 만들었단 말이야. 아임즈 그 스튜디오 아임즈에서 만들었는데 그 초반에 만든 작품이에요. 이게 그 이나리 콩콩 다음에 바로 만든 게 데어라 2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었어요, 얘네가. 근데 이나리 콩콩은 왜 이렇게 천지차예요? 이나리 콩콩 작화가 그렇게 괜찮은데.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봐요. 그때는 없어도 빚이라도 내서 만들어야 돼. 왜냐? 처음으로 만드는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세간에 막 그 기대가 많이 있을 거 아니야. AIC 출신들이 나와서 만들었다. 그러면 저 작품을 보고 나중에 투자 여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나리 콩콩에 다 거기에는 쏟아붓고, 아마 제가 볼 때 사채도 많이 빌렸을 거예요. 그래서 다 쏟아붓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이제좀 숨통이 트였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나리 콩콩이 평가는 좋은데 판매량이 뭐 엄청나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이 회수가 많이 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데어라 때는 조금 또 긴장을 풀만한 게 뭐냐면 워낙에 인기 있던 시리즈잖아요. 데어라는. 예. 그러니까 힘을 조금 덜 들여도 돼. 예. 영가판으로 가자. 그래도 팔려요. 데어라는. 예. 야, 그래도 살 놈은 산다. 그렇죠. 야,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무서운 사람들이네.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리고 뭐 IMG 자체가 사실 최근에 들어서는 작품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물론 뭐 최근에 아예 별로 나오지도 않지만은 데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당장 이걸 다루긴 좀 뭐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 2분기 애니메이션 이제 막 보기 시작했잖아요. 네, 몇 작품 봤죠. 그걸 다 보고 근데 아직 3분기가 시작을 안 했다 했을 때 데어라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데어라는 여러분들이 얘기해도 아무래도 반응이 폭발적이겠죠. 아무래도 좀 시간은 좀 보신 됐지만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데어라는. 푸름이 이런 거 보면 또 애들 환장하거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약간 저런 거 있어요. 평상시에는 스트레스나 이런 걸 억눌러. 그러 다음에 뭐에 대리면적을 하냐면 이 쿠르미도 결국엔 약간 그 쓰르라미 류그네나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막 그게도 약간 그 광삼이라 그래요. 걔 별명이 광삼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미친 캐릭터를 보고 걔한테 스트레스를 막 환호를 하면서 푸는 거죠. 아, 저기 막 그런 거예요? 저기 막 미래일기 걔 누구야? 가사이 유노 같은 타입이야?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막 어... 왜 지금도 보면은 우리들 보면 막 잭 더 리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영국의 살인마. 네, 살인마 있죠. 근데 무서운 의미에서 잭 더 리퍼를 그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약간 아련한 무언가를 보듯이 이렇게 보잖아. 잭 더 리퍼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쿠누미는.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이 ANJY12님 사연입니다. 읽어주시죠. 네, ANJY12님 사입니다. 스트라이크 더 블러드 다뤄주세요. 2쿨짜리에 OVA도 많이 나왔지만 제 나름대로 재밌게 본 거고 그래서 다뤄줬으면 좋겠네요. 라고. 스트라이크 더 블러드. 이거는 제가 보다가 말았는데 이건 제가 항상 그 기회가 되면 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몇 주간 2분기에 볼만한 작품들 볼 거 아닙니까? 네. 다 보고 났을 때 현재까지만 그 순위를 말씀드릴게요. 다 보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 3분기까지. 1위 스트라이크 더 블러드, 2위 데어라. 현재까지 나온 작품들로만 놓고 얘기하면 그 순서대로 저희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저도 좀 궁금한 작품이에요. 스트라이크 블러드 노출이 심하대요. 오. 알고 있어요. 네. 알기래요? 말했잖아요. 3화까지 봤다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이 난 놔라고님 사연인데 이것도 읽어주시죠. 네, 난 놔라고님 사연입니다. 라이트 노벨 원작으로 해서 명작이 된 애니가 있다면 몇 가지 다뤄줄 수 있을까요? 최근에 라노벨 원작 애니들이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꾸준히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네. 명작의 의미가 작품적으로 봤을 때 명작인지 많이 팔려서 명작인지를 일단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은 일단 조금 되긴 했지만은 늑대의 향신료가 있고요. 그렇죠? 네. 하루이도 라노벨 원작이거든요. 하루이도 괜찮았고. 하루이 그렇죠. 네. 또 풀메탈 패닉도 좀 오래됐긴 했지만은 라노벨 원작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울려라 유포니엄도 라노벨 원작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모노가타리 시리즈도 라노벨 원작이죠. 모노가타리 시리즈 다 라노벨 원작. 라노벨 원작이 많죠. 워낙에. 그렇죠. 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러브라이브는 라노벨 원작이 아니에요. 사실상 오리지널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기존에 무슨 드라마 CD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그 부시로드하고 란티스하고 썬라이즈 얘네 셋이 만든 건데 거의 오리지널이라고 보셔도 돼요. 또 뭐가 있을까? 빙가도 라노벨 원작이죠. 네. 또 얼마 전에 했던 곧 나올 명작 바이올렛 에버가든
뭐 그런 것도 다 소설이 그것도 라노벨 원작. 원작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뭐 업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라이트 노벨이 원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글로 쓰잖아요. 글로. 네. 그러니까 만화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만화는 사실은 뭔가 추상적으로 전달하는 게 많아요. 그 사실 만화도 보면은 그림이 문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캐릭터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추상적이에요. 근데 소설은 온전히 사람이 글로만 읽고 모든 캐릭터든 뭐든 다 상상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라이트 노벨을 원작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애니화하기가 편하죠. 그런 어떤 설정이라든지 뭐 어떤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소설이. 예. 그래서 라노벨 원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라노벨이 수요가 많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수요가 많은데 이 소설을 글로 읽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캐릭터로 해서 움직이는 걸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또. 영내청도 라이트 노벨 원작이고. 예. 예. 영내청도.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수요를 이제 애니메이션 업계 쪽에서 계속 캐치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있으니까 만들면 팔릴 것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만드는 거죠. 예. 물론 만들어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단순한 계산으로 생각했을 때 보통 막 그 애니화되는 라노벨들은 좀 약간 예외인 경우 빼놓고는 한 100만 부, 200만 부 이렇게 팔리거든요. 그렇죠. 많이 팔리죠. 예. 근데 단순 계산만 했을 때 이 중에 1%는 살 거야. 이러면 만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만들만 하죠. 그러면 그럼 만들만 하겠는데 약간 이런 그럼 생각 만들만 들겠지. 예. 그런 의미에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뭐 저것도 맞는 말이죠. 애니가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책은 또 홍보가 돼요. 예, 그렇죠. 또. 그래서도 또 한 번이라도 팔리고. 예. 그래서도 그 홍보차 그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소설을 홍보하기 위해서 혹은 게임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얘가 이제 걸프렌드 베타나 뭐 그런 류의 그거죠. 이번에 리라이프도 있잖아. 리라이프. 그랑브루 리라이프도 판타지 같은 경우에도 결국 리라이프는 저거고 만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원래 이 웹상에 있는 웹툰인가 그게 있는데 그 뒤에 얘기 보려면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리라이프는 좀 약간 다른 경우라고 보는 게 저는 그 리라이프가 2기가 안 나오는 이유가 진행이 덜 돼서라고 봤거든요. 진행이 많이 안 됐대요. 애니로 나온 그 뒷부분의 내용이. 웹툰 그쪽이. 예. 그래서 안 나오는 거라 하더라고. 그것도 그렇고 판매량이 또 개똥이었죠. 500장 팔려. 에로만가 선생은 라노벨을 안 봐도 돼요. 사기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보면 되는 거 사기리가 있다는 걸만. 에로만가 선생을 명작이라고 하긴 조금 에반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죠. 홍보용이라는 거지 약간 뉘앙스가. 아니 그건 아니지. 에로만가. 홍보용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A1에서 찍어서 만드는 것들은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랑브루 판타지 사기리가 그게 이쁘잖아요. 사기리가 이쁘다는 것만으로도 볼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야? 리라이프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 바로 안 나왔던 이유가 전 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진행이 많이 안 됐거든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이 우추동님 사연입니다. 이것도 읽어주시죠. 네. 우추동님 사연입니다. 노게임 노라이프와 같이 네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이렇게 했다로 억지 전개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억지로 전개되는. 억지로 전개하는. 예. 와, 이게 이거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이 생각을 좀 하는 애매한데? 것도 애매한데. 그러니까 개연성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억지로 전개하는 게 그냥 네가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했다. 약간 이 뉘앙스로 하는 걸 하라고 하는데 난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작중에서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는 전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일단 전개란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전개 아닙니다. 예. 글쎄요. 좀 어이가 없었던 거는 성검의 블랙스미스. 뭐가 어쩐데요?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개연성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떨어진다라고 봤어요. 애니메이션에. 그리고 저거 꿈을 먹는 메리도 진짜 개판이었고
하느님의 메모장은 원작을 아예 박살낸 작품이잖아요. 그래놓고 애니는 이상하게 오리지널 뽑아가지고 망한 케이스도 있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상한 거 많죠. 놀러 갈게. 아 그래. 놀러 갈게가 딱 이 짝인데 그냥 무조건 벗어 제끼고 보거든요. 억지로 벗어 제끼거든. 놀러 갈게 같은 경우에는 전혀 벗을 상황이 아닌데 억지로 벗어 제끼죠. 그런 뭐 작품들도 캠퍼 그런 것도 다 저질 아니야? 그렇죠. 캠퍼도 그렇고. 예. 언젠가 천마의 검은 토끼는 제가 안 봤습니다. 그 워낙에 그거는 평이 아주 자자했어요. 그 1화 나왔을 때부터 개똥 작품이라고 평이 워낙에 자자해서 안 봤어요. 그런 거. 시기 이런 것도 막 그냥 다 무조건 말뚝 박아 죽여야 되는 거 막 그런 그렇죠. 것만 잔뜩 나오고 나중 가면.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저는 여담인데 괭이갈매기 울적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스드라미 울적이가 좀 재밌잖아요. 네네네. 그거 생각하고 보면 개망이에요. 예. 맞아요. 예. 스르라미는 조금 그래도 그 뭐랄까 그 인물의 어떤 감정 변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그거에 몰입이 되는데 괭이갈매기는 그냥 다 그냥 사이코년들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전혀 공감이 안 되던데. 아 그리고 저것도 있네. 쓰레기의 본망. 쓰레기의 본망이요? 개 같은 거. 그거야말로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고백했네? 그럼 침대로 가자.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어? 쓰레기의 본망 같은 게 그냥 그런 느낌이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게 잘못된 거예요. 괭이갈매기 울적에는 게임을 봐야 아는 거임.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애니를 보는데 왜 게임을 같이 봐야 되냐고. 애니를 서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애니만으로도 이해가 가야 되는 건데 그래야 게임까지 재밌죠. 같이 봐야 된다? 그거는 잘못된 작품이죠. 애니메이션 자체가 그러면.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될 작품이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또 계속 달리네요. 새로 계속 오픈 달리고 한번 해주고. 다음이 룰루쇼 황제님입니다. 네. 네, 읽어주시죠. 룰루스 황제님 사입니다. 기아와 나루코양 패러디 분석한 특집 하나예요. 얼마 전에 봤는데 패러디의 끝판왕이어서 방송에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패러디의 끝판왕은 럭키스타입니다. 어디 이런 그리고 나루코는 패러디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게 제가 조조를 안 봐요. 헉스타님도 안 보시잖아요, 조조. 조조 안 봐요. 그래서 하기 힘든 게 네. 나루코양에 나오는 드립의 한 7할은 조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 조조 드립은 제가 잘 몰라요, 사실은. 일상이요? 일상은 패러디가 있나? 일상이 패러디가 있던가? 일상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재미가 좀 없어가지고. 에. 아니면 패러디 하면 또 기억나는 작품이 하야테 일기도 패러디 장난 하야테처럼 아니에요. 일기 네. 패러디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보고 냐루코 보면 냐루코 애니도 아니에요. 패러디 한 것도 아니야 이거는. 뭐 근데 냐루코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냐루코? 나루코요? 네. 다른 건 뭐 나쁠 것 같진 않은데 패러디 분석하는 특집으로 갈 것 같진 않은데 우리 쪽이. 그렇죠. 다루면 다룰 만한 작품이긴 해요. 예. 음. 그리고 나루코를 아예 안 다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면은. 조조 드립은 뭐 이해는 합니다. 뭐 인정은 하는데 말 그대로 조조를 본 조조러들한테만 먹히는 거잖아요. 근데 럭키스타나 하야테처럼 같은 경우에는 한두 작품에서만 패러디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작품에 패러디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나와요 이것. 저번에도 봤지만 그 럭키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니셜 D부터 시작해서 뭐 애니메이트 또 뭐 샴푸 광고 이런 것까지 다양하거든요. 하루이도 있고 성우 관련 패러디도 있고 그거야말로 진짜 패러디의 끝판왕이라고 보는 건데 모르겠네요, 냐루코는. 그 다음이 그래서 바로 조조가 있거든요. 성건님 사연 보면은 조조해주세요 하는데 조조해주세요. 조조는 제가 볼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한데요. 조조는 남는 거 아무리 몰라도 남는 거 딱 그거잖아요. 오라오라 무다무다 가만히 있어. 네, 조조는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마초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오라오라 무다무다. 네, 조금 애매합니다. 네. 무다무다 오라오라 그게 더 있냐고. 다음은 KQC님 사연입니다. 네, KQC님 그렇죠. 은원도 패러디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게 끝판왕이라고 보이는 거죠. 야로코는 너무 조조에 치우쳐져 있어요. 네, 읽어주시죠. 네, KQC님 사연입니다.
최근에 애니 BGM, OST 혹은 오프닝 엔딩에 대해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니는 요즘 본 것 중에 추천할 만한 게 없네요. 아직 2017년 2분기를 다 안 봐가지고 2분기 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분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저희? 아, 나 근데 이거는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그 성우 특집 하려다 말았다 했잖아요. 예. 만약에 이거 하면은 그 다음번에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그 가끔 보면은 오프닝 엔딩 여러분들 스킵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엔딩 같은 경우에 특히 스텝 롤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음악 관련된 스텝들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와요. 근데 유명한 그 그룹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라잉 독도 있고요. 또 네. 란티스도 있고, 뭐 또 예전에 조금 막 한창 뭐 유행했던 데인데 이름 생각이 안 난다 해가지고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한번 다루는 것도 하나 생각했고, 그리고 성우 루키들, 아마미야 소라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아, 저기 뭐 그룹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성우들 중에서 루키들. 루키는 뭐 신인인데 뭐 팍 뜨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특집으로. 그거는 제가 조만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프닝 엔딩 뭐 성우 다시 아티스트들 부활합니까? 조만간?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 성우 네. 이제 쿨 돌지 않았나? 쿨 돌았죠. 한 번 또 할 때가 되긴 네, 한번 했지. 됐지. 예. 몇 분들 이렇게 두각 나타내시는 분들 몇 분 있거든요. 예, 요새 조금 이제 한둘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만간 할게요. 오프닝 엔딩 이쪽은 아티스트 위주로. 저희가 아티스트는 또 많이 다룬 적이 없어요. 기껏 다뤄봤자 클라리스 이런 정도였는데, 애니메이션에 많이 참여하신 아티스트, 뭐 그렇죠. 그룹이나 이런 뭐 걸로. 메이엔이라든지 많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또 할 말은 또 있는 게 뭐냐면, 네. 또 절반 이상은 대부분 오프닝 엔딩을 성우들이 해요. 그쵸. 그러니까 성우 소개하면 사실 아티스트의 절반은 한 거예요. 아, 내 말이 틀려요? 아, 맞는 말이야. 애니 노래 50%는 성우들이 부른다고. 근데 내가 성우 소개를 했잖아. 그럼 50%는 했어, 사실은. 나머지 50%도 계획하겠습니다. 그 노래 쪽은 많이 저희가 안 다뤘던 것 같네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멋진 세계님 사연입니다. 읽어주시죠. 네. 이 멋진 세계님 사연입니다. 애니메이션 장르 중에 애니메이션 장르 중 최고인 애니메이션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코미디 중에 은혼이나 판타지나 일상물 등등. 장르 중에 제일 재밌는 거. 너무 주관적인데? 저기 장르 중에 제일 재밌는 거 고르라는 거면 고를 수는 있는데, 네네. 예.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이게 뭐 저희가 이제 골랐어요. 저희 뭐 두 명이서 이렇게 해갖고 골라왔는데 그게 시청자분들이 또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 상관없어? 시청자들이 재밌든 말든 내가 재밌는 거 소개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시청자들이랑 무슨 그게 있어. 내가 고르는 걸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골랐는데 본인은 재미없다고 해도 내가 그러면 그런 거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군요. 이건 객관적이진 않으니까, 그렇죠? 주관적이죠? 많이 주관적이죠. 장르 애니메이션 추천. 그러면 사자의 추천 목록 부활인가? 요! 그 아주 고이 묻어놓은 코너인데, 그거를 지금 근데 저희가 거의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애니모노가타리에서 하는 애니를 거야. 계속 보고 얘기하는 거라서. 그렇죠. 저희가 애니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예. 약간 그 추천 목록 같은 경우에는 저기 묻혀있는 애니 있잖아요. 네네. 잘 안 봤을 법한 예전 애니나 이런 거 끄집어와서 이런 거 약간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예. 그거 하다가 너무 옛날 거만 한 것 같으니까 신작 애니 하나 하고 예전 애니 하나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레이로즈 채팅창에서 누가 물어보시는데 개꿀이죠. 꼭 보세요. 레이로즈도 재밌고요. 저 비슷한 작품이 글래스립 이런 작품도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뭐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뭐 아키칸 이런 작품도 굉장히 재밌고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대요. 네. 다음이 홀리 마르시아님 사연입니다. 네, 뭐 홀리 깁니다. 마르시아님 네. 사연입니다. 방송으로 추가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소재로 일일 인스턴트 게스트 같은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 중에 다양한 시청자들이 있으실 텐데 MC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나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물론 방송에 영향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전 조율해서 모시는 건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애니모노가타리 추천 애니로는 극장판 브레이크 블레이드 추천합니다. 메카물을 선호하지 않아서 다른 종류에 비해 잘 안 보는 편인데, 그리고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건담 에반게리온 시리즈도 안 보는 메카물을 안 보는 사람이에요. 코드기어스 천원 돌파 그랜라간과 더불어 메카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작품이기도 하고, 극장판의 화려한 연출, 스토리는 정말 몇 번을 재탕하게 만들더라고. 나 이거 봤는데. 네? 이 브레이크 블레이드. 이게 봤어요? 개빡치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제가 알기로 TV판이 아닐 거예요. 극장판이요, 극장판인데 네. 이 개띄엄띄엄 나왔어요. 처음에 내가 그래가지고 2화인가 3화까지인가 찾아봤는데 오지게 네. 안 나와. 그래서 안 봤거든. 오지게 안 나와요? 네, 오지게 안 나와요 이거. 그래가지고 안 봤는데 이게 완결 났는지 모르겠네. 네, 계속 읽어주시죠. 예, 근희 대장님이나 흑스토님 두 분 다 메카물은 질색이신 것 같아서 보실 것 같지는 않은데 영상미와 함께 정말 재미있게 봤던 작품이라 추천해드립니다. 예, 5화인가 6화까지인 극장판이래요. TV판 아니고. 맞아요. 네. 한 1시간 안팎이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40분인가 토아노쿠온 같은 느낌이네. 그럼 토아노쿠온. 토아노콘 안 봐서 몰라요. 그것도 약간 저거 TV판 아닌데 네. 애니가 6화인가에 끝나는데 약간 극장 저렇게 완결이 5화만 가는데 OVA 아니면 극장판 그런 식으로 나왔던 애니 있어요. 토아노쿠온. 근데 이거 결말 나 욕하는 거 막 봤는데 뭐 결말이 뭐 이거 뭐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좀 재밌게 봤거든요. 이거 보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그 연재가 좀 띄엄띄엄이라 가지고 보다 말하는 거의 남자만 나온대요. 어떤 거요? 브레이크 블레이드. 근데 이거 근데 뭐 메카물에서 뭐 사실 꽁냥꽁냥한 거 찾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진 않지만 여자가 많이 나오는 작품 있어요. 뭐 스트라이크 위치스 이런 거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러면요. 메카물인데 여자 많이 나오는 거 있어요. 용자왕 가오가이가. 너무 옛날 거 아닙니까? 가오가 이거? 여자 겁나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긴 하지. 예, 여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레나간도 많이 나오지 않나? 그랜다간 여자 많이 나오죠. 게다가 그 그레나가는 하나하나가 5 대장군급이에요. 요코부터 시작해서 요코가 죽여주지. 예. 이거 근데 메카물은 네. 얘기했을 때 재미있을까가 좀 애매한데 그렇지 않아요? 메카물은 우리가 얘기하면서 좀 약간 뭔가 신이 나는 소재여야 되는데 그런 소재들은 아니거든. 대부분 뭔가 처진다. 이 작품도 그 마냥 그 라이트한 작품이 아니에요. 시리어스 합니까? 좀 약간 그래요. 그래서 보류. 좋은 작품인 건 인정. 방송용인지는 모르겠다 보류. 그리고 게스트는 제가 몇 번 가끔 그 스카이프로 초대하잖아요. 네. 맨날 오는 사람만 와요. 세네 명 맨날 그 축제 앉아 있는 사람 몇 분만 오는데 그건 뭐 일단 보겠습니다. 가끔씩 한 번은 할 생각은 있는데 근데 그게 있어요. 그 게스트랑 저희랑 또 맞춰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때 한번 요스가노 소라님하고 네. 저희가 했었잖아요 방송. 네. 그분 그냥 저희랑 아무런 조율 없이 딱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얘기를 다 하고 나오는 저랑도 뭐 몇 번씩 막 교환하고 뭐 순위 같은 것도 뭐 어떤 컨셉으로 방송할지 뭐 얘기하고 막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네. 이것도 생각해 볼게요. 사실 그걸 위해서도 보조 MC를 뽑는 거고 좀 약간 새로운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뉴페이스가 필요하다. 왜 내가 보조 MC를 뽑냐면 이렇게 1일 게스트 MC로 뽑을 수도 있지만 그럼 그때마다 한번 올 때마다 이렇게 그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 명 내가 그 보조 MC를 뽑아놓고 계속 키우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어떤 나중에는 별도 저희끼리 맞춰보는 재량이 과정 생기죠. 없이 그렇죠. 그 요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보조 MC 노하우가 뽑은 좀 거라. 생겨서 유들 있게 지금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건 뭐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리고 그게 있어요. 제가 방송 중에 몇 번 방송 안 할 때 제가 그 우리 보조 MC들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방송 진행할 때 시청자를 믿지 마라. 제가 라보메아리 이런 코너 있잖아요. 여기 맹신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는 게 시청자는 청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그 엔터테인의 능력이 요구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청자는. 그냥 듣기만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재미없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재미있게 해주는 날은 또 재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재미없을 때는 우리가 그걸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안정적이지 못해. 시청자랑 같이 하는 그 코너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코너를 주로 하자라고 했던 게 제가 항상 그 우리 보잼 씨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이거는 어쨌든 그런 지론이 있어요 저한테는. 뭔가 참여형을 하기에는 근데 사실 저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뭔가 뭐 그런 것도 좋지만은 게임 같은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 그건 참여하기가 편하죠. 그렇죠. 참여하기도 편하고 뭔가 이야기할 거리도 많고. 그래서 뭐 그건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깡그리 무시를 하다니. 참. 무시를 하는 무시해. 아니 무시를 하면은 아예 채팅을 안 보죠 이 사람들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녹음 번호 올렸겠지. 그럼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방송 소재로 고정적으로 가져간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코너를 그걸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 거지. 네. 뭐 그런 느낌이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노잼이라 이거예요. 네. 다음에 애음님 사연입니다. 읽어주시죠. 저기요. 예, 저기요. 얘기를 하고 가세요. 얘기를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방문 열고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 그럼 마이크를 딱 꺼놔야 돼요. 그래요? 우리 집은 데시벨이 다 커서 다 들어옵니다. 지방 알겠습니다. 방송 들어와요. 그런 스타 컨텐츠 같은 거 제가 생각해 볼게요. 뭐 리마스터 기념 해가지고 뭐 리마스터 컨텐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스타 때 별로였대. 이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재밌는데 안 하면 또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그건 그래. 네, 그렇죠. 롤은 모르겠어요. 제가 롤을 너무 하는 사람은 많은데 네. 근데 롤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 몇 번 했었잖아요, 우리가 또. 네네네. 네, 근데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애니 관련 게임 하는 게 딱 좋은데 예, 예. 그게 근데 많지가 않으니까. 그게 괜찮았어요. 개인적으로 게임했던 거 중에서는 네네. 그 뭐죠? 저거 도트에서 점점 이렇게 바뀌는 거 그거 뭐예요? 아니 도트코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거. 그건 시청자들의 참여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괜찮던데? 그런 게임을 하는 거 아니 그런 게임 몇 개 제가 찾아놓은 게 있어요. 뭐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요? 배틀그라운드 시청자들하고 같이 그거 쫓아가지고 돌아요. 배그는 내 컴퓨터가 방송이 안 돼. 아, 그래요? 네. 끄투. 그만하시고 애음님 사연 좀 읽어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다음 사연. 애음님 사연입니다. 리틀 위치 아카데미아를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애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애니지만 패러디 요소나 스타일 등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더 추천해주면 진격의 거인. 뛰어난 작화도 작하지만 어떤 부분이 우익 성향을 띠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다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제대로 까달라고. 예. 아카데미아 시리즈는 저희가 몇 번 얘기했죠. 일단 리틀 위치 아카데미아가 지금 완결이 났던가? 얼마 전에 완결 난 것 같긴 하던데 그 시리즈가 많고 그래서 그 당분간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는 무리고요. 예. 네 그렇죠. 리틀 위치 아카데미랑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가 다르죠, 좀. 진격의 거인은 저건 까달라는 걸로 부르는데 사실 작품 내용적으로도 물론 뭐 좀 몇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작가였죠. 작가가 문제죠. 예. 네. 작가가 문제여서. 약간 나는 이런 식의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서 살인범이나 강간범이 뭔가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칩시다. 예. 그거 안 보죠. 안 보겠죠? 안 예.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왜 그 이런 어떤 그런 것들 했던 그런 그런 것들을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일삼았잖아요. 네. 우리 국토를 유린하고 그랬던 사람들의 사상을 동조하고 거기에 지극히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만든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봐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우익 작품들을 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진격의 거인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그런 유의 발언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우익적인 발언들을. 네, 그렇죠. 네. 그랬어요.
그렇지. MC 도맥스가 음색 좋다고 해서 듣거나 노래방에서 부르진 않죠. 그렇죠. 저거야. 약간 저는 그런 거고, 근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작가는 작가고 작품은 작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약간 엉근진인데 항상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국어 시간에 그거 배우잖아요.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배우죠. 네. 제대로 작품을 음미하고 작품을 탐구하려면 내재적인 관점과 외재적인 관점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외재적인 관점 중에 저게 있어요. 독자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작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외재적 관점에서. 그런 거 판단하면은 이 작품 못 보지. 약간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진격의, 다루면은 저거는 깝니다. 이제 까겠죠.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은 사실은 이미 입구 컷이에요. 입구 컷. 왜냐면 작가부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품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기 전에 이미 작가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도 방송에서 잘 안 다루려고 하는 거고. 네. 이제 이런 류가 있고, 그러니까 작가가 문제가 있는 류. 그 일례로 뭐 화이트복스가 약간 이런 류였죠. 그리고 그런 작가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작품이 문제가 있는 류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칸코레나 저 걸즈 앤 판처 이런 작품들이죠. 그런 작품들은 이제 작가들은 뭐 그런 우익적인 뭐 그런 걸 보이지 않는데, 작품을 들여다보면은 뭐 그런 걸 좀 약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작품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익적인 요소는 사실은 저는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해. 이거는 다르다의 의미가 아니라 옳고 그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봐도 된다라고 하는 건 전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거는 뭐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꼽으면 보지 말고요, 제 방송. 그렇죠. 내 말이 듣기 싫으면 보지 마, 내 방송. 다음은 환즈 킹 오브 니트님 사연입니다. 네, 환즈 킹 오브 니트님 사연입니다. 토라도라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리제로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리제로는 작품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걸 만든 화이트 폭스가 그 이전에 해놓은 짓거리들이 슈퍼소니커 이런 거 만드는 데란 말이에요. 그 또 뭐 슈타인즈 게이츠에서 그런 뭐 사제와 배상 드립 집어넣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리제로도 저는 괜찮은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니제 형한테. 내가 먼저 완결을 다 봤거든. 먼저 보셨어요, 리제로를? 내가 완전 완결했는데 그니제 형이 이거 못 볼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런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볼 거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져온 거 있죠. 원판 말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 보라 그랬어. 애니플러스에서 해줬거나 이런 걸 보라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내용 삭제하고 아예 대사가 안 나오거든요. 예. 사실 저는 그 주문은 토끼입니까? 이제 또 화이트복스 작품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거 볼 때도 마음이 내내 불편했어요. 그건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오니까. 작품 내용에는 그런 우익적인 그 요소가 없는데, 결국 그 작품 만든 회사가 어디예요? 화이트복스거든요. 이 정가가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는 내내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한테 조금 불편했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다른 눈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모르고 썼더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게 무슨 뉘앙스인지는 알걸? 그래도. 아니 또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네. 모르고 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안 순간부터는 보지 말아야지. 몰랐을 땐 저는 면제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왜냐면 애니메이션 자체를 이렇게 깊게 보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많잖아요. 그냥 킬링 타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본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환즈 킹 오브 니트님 사연입니다. 네, 환즈 킹 오브 니트님 사연입니다. 누가 봐도 다른 애니의 같은 캐릭터성을 가진 비슷한 캐릭터가 존재하는데 서로 비교하면 비슷하면서 누가 더 캐릭터성을 못 살렸던가 같은 비교 대전. 루이즈 vs 시스티나 이런 거. 자, 그리고 한때 명작은 아니더라도 수작이란 평을 받았는데 원작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애니는 나올 예정은 아직 없는, 하지만 나왔으면 좋겠는, 그런데 애니 끝나고 텀이 길어서 뜰지 안 뜰지 장담할 수 없는 작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노하나 어가초나 하야테
예, 뭐 그런 거, 예. 그렇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예. 늑대와 향신료 장담할 수 없겠죠. 사실 나올 건덕지는 있거든요. 원작은 그 결말이 낮잖아요. 네. 근데 1기, 2기 그 늑향이 판매력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은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안 좋거든요. 심지어 저는 호로 피규어도 샀는데 내가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안 나와 3기가. 내가 오죽하면 호로 피규어를 샀겠냐고. 근데 그 3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텀이 굉장히 길어요. 거의 한 7, 8년 돼가는데 2기 끝나고 나서 나와도 흥할지 어쩔지 모르겠고요. 또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지? 일단 나올 예정은 있는데 흥할지 모르겠는 것 중에 하나가 풀메탈 패닉. 네, 나올 예정이죠. 거의 10년 만에 4기. 10년 만에 나오는데 흥할지 모르겠고요. 네. 또 어마금어가 추는 나올까요?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마금은 가능성 있다고 봐요. 가능성 있는데 왜냐면 제가 알기로 어마금 특히나 그 초전오프 이쪽은 아직도 라이센스료가 좀 들어올걸요? 꽤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끔 보면 이렇게 게임에서 콜라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다 공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라이센스 지불하고 하는 거예요. 그쵸, 계약을 해갖고 사용한다고 써야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네. 코드 기어스도 이제 그 예정은 되어 있는데 흥할지 부활의 모르겠고. 류루수. 근데 흥할 확률이 높아요. 코드 기어스는. 선라이즈에서 이번에도 하는데. 또 오늘 골수 팬이 많아서. 네. 그렇죠. 네, 골수 팬이 많은 거는 또 봅니다 또. 아니 그게 그 뭐지? 모든 되게 많은 거를 그 사람들한테 충족을 시켜요. 보세요. 좀 약간 어줍잖게 나오긴 하지만 메카물적인 부분도 나오죠. 네. 그리고 밀덕들 그 전쟁 얘기거든요. 결국 코드 또 기어스가. 봅니다. 네. 뭐 추리하고 뭐 이런 게 다 전쟁 관련이에요. 밀덕들 마음도 해주죠. 일단은 이 두 개 있잖아요. 그 얘네들이 그 뭐야 메카물하고 이 밀덕들이 구매력이 좀 있는 애들이거든. 일단 여기서 먹고 들어가죠. 거기에 또 그 허세 계절잖아요. 루루슈 보면은 와가 나와 뭐 어쩌고 막 하면서 거의 뭐 메구민급 아닙니까? 메구민보다 더하지 어떻게 보면. 루루슈 비 브리타니아가 명한다 뭐 이지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허세충 그러니까 즉 중이병 애들도 만족시켜주죠. 그래서 이 작품은 또 게다가 클램프야. 그 작화가 그쵸?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미묘하게 이게 여자애들의 마음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BL 이게 엄청 많거든. 이 코드 기어스가. 그래서 이거는 흥합니다. 코드 기어스 나오면 흥할 거예요. 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네. 음, 일단은 죽었던 애를 다시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데어라가 나왔을 때는 흥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데어라도 이제 나온 지가 좀 됐는데 2기가 좀 마무리가 좀 병신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쩔지 모르겠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10만세도 사실 완결이 안 났거든요. 물론 회사가 망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누군가 가져간다 했을 때 10만세가 나온다고 해도 좀 망할 것 같고 뭐 그런 게 좀 있네요. 그렇군요. 뭐 그런 작품이 한두 개여야지. 코드기어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네. 1기는 저도 재밌게 봤어요. 2기가 병맛이라서 그렇지. 데어라 보면 사자우 나오잖아요. 사자우. 소리 지르는 애. 소리인지 사자우. 노래인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나노하를 명작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에바 참치 아닙니까? 나노하가 명작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명작은 아니라 수작이라는 평을 만드니까 근데 나는 나 수작이라고도 생각 안 한다. 나도 나노한 수작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팬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 나노하가 수작이라고 하는 건 좀 에바 아닌가? 솔직히 잘 만든 애니 같진 않아요. 아 저도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나노아 팬들하고는 그 겸상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어요. 꺼져 그러면서. 네. 가장 상대해서 안 될 사람은 달빠도 아니요. 그 아이돌 마스터 빠도 아니다. 나노아 빠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마마마 정도면 애니의 한 획을 그은 작품 맞죠? 맞죠? 마마마 정도면 그었다고 봐야죠. 예. 무슨 획을 걷어요? 마마마요? 네.
그냥 마법 소녀물의 공식을 깼다 정도죠 뭐. 근데 그 이후에 네. 마마마 같은 마법 소녀물이 나왔나요? 안 나오죠. 네. 아니 흥행을 한 건 맞는데 또 무슨 그렇게 또 그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르겠어요. 마마마는.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제가 생각하는 정도는 그냥 그겁니다. 마법 소녀 공식을 깼다 그 정도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한 획을 그었다고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진 않아요. 마마마가. 그냥 우로부치 겐식은 항상 우로부치 겐만 해요. 내가 볼 땐. 그러니까 말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마법 소녀물은 원래 암울했어요. 세일러문도 그렇긴 해요. 암울하고요. 네. 그렇긴 해요. 네. 웨딩 비치도 암울하고요. 그 옛날에 뭐지 그거? 그 무슨 뭐였더라? 그 이니카 SOS요? 그 말고 그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죽는 걸로 끝나는 마법 소녀물도 있었는데. 민키요, 민키. 민키 요술공주 민키도 암울해요. 그래서 원래 마법 소녀물은 원래 암울했어요. 근데 뒤지는 없었지. 뒤지는 우로부치겐이 처음이긴 했지 거의. 예. 그래요. 뭐 대사를 하죠. 예, 대사를 하긴 하는데. 그렇죠. 예, 대사하긴 하지만은. 예. 근데 이제 마마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죽어버리잖아요. 예. 그것도 중간에 3화 만에 댕강. 에이스가 뒤지지 않아. 이런 건 없었지 사실은. 예. 에이스가 뒤져. 가장 안 뒤질 것 같은 애가 먼저 뒤지잖아요. 그걸 있긴 하지. 그건 좀 약간 특이하긴 했지. 근데 그게 또 막 뭐 이건 뭐 막 그래요. 근데 그건 있죠.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다른 거보다도 큐베. 큐베 개개끼. 그러니까 그 이후 그 마마마가 난 이후부터는 조력자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뭐 네. 판타지물이나 이런 걸 보면. 네, 그렇죠. 그리고 의심부터 나오죠. 하게 되더라고. 제가 진짜 조력자인가 아닌가. 그렇지, 그렇지. 그건 있어요. 예. 의심병을 심어주긴 했어 나한테. 예. 그런 거는 쟤는 진짜 인정한다. 저 우군인가 아니면은 우군의 탈을 쓴 스파인가. 그렇지. 예. 그건 있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이 주모템님입니다. 읽어주시죠. 네, 주모태님 사연입니다. 애니 음악 관련 코너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분기별 오프닝 엔딩을 듣고 MC 개개인의 순위를 낸다든지 혹은 애니 노래 및 BGM을 듣고 애니 맞추기. 오늘은 애니 가수라는 식의 가수 소개 및 노래 소개 등등의 컨텐츠가 어떨지 건의해봅니다. 노가리성이 아닌 정보 및 유튜브를 통한 영상 시청 등도 이뤄지면 좋겠네요. 라고. 근데요 이거 여러분들 저희가 시도한 적이 있는 건 아세요? 이거 근데 잘 모르실걸요? 그게 아니지. 카mem님이 이걸 초반에 했어요. 헉스터님도 기억 안 나시나? 이거 아니요, 나요. 그 가사 이렇게 1절 막 네, 가사 헉스터님 이렇게 근데 읊으면서 우리가 시 읽는다고 자꾸. 시 읽는다로 하고 그리고 그 가수 막 소개하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예, 예.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 그때. 음악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니모노가타리 그때 성우 끝나고 나서 뭐 할까 하다가 그때 네. 음악 얘기가 나왔어요. 카메님이 음악 얘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 근데 평은 좀 안 좋았거든. 예, 평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음악이라서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카메님이 로버트여서 안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나아지려나는 모르겠네. 좀 봅시다. 음악은 내가 근데 음악은 계속 건의가 꾸준히 들어오긴 들어와요, 보면. 네, 그래서 조만간 파일럿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러면 더빙 대신에 음악 코너부터 한번 해봅시다. 더빙 대신에 더빙 일단은 대신에. 더빙 뒤로 미루고 더빙은 뒤로 미루고 네. 음악 코너를 먼저 해볼게요. 그 더빙은 또 그게 또 빡세거든요. 준비하는 게 또 빡세요, 또.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또 많이 찾아야 되는데. 분기별 오프닝 엔딩은 저거예요. 그 제가 항상 하는 지론이 있는데 되게 피곤하게 살죠. 잠깐만요. 지론이 잠깐만요예요? 그 애니메이션 오프닝 엔딩은 네. 그 자체로 따로 놓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작품하고 같이 설명해 줘야 돼. 항상 얘기하지만 오프닝은 그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고요. 엔딩은 그 작품의 결말을 오롯이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하고 따로 이 작품의 오프닝 엔딩을 얘기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작품 소개랑 같이 할 겁니다. 음악 얘기를 할 때 또 아마도. 네.
그거는 좀 알고 어느 계시면 정도 좋고요. 보고 오면은 보고 오거나 그 작품을 알고 오프닝 들으면 달라요. 또 모르고 들었던 거랑. 예. 맞아요. 저번에 그때 슈타인즈 게이츠 했었죠. 예, 그거 그것도 이제 오프닝에 다 내용이 다 묻어 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슈타인즈 게이츠를 모르고 슈타인즈 게이츠 가사만 분석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예. 그 노래를 분석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예. 슈타인즈 게이츠를 알아야지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심심하면 클라나드. 예. 음. 그것도 오프닝 이제 애프터 스토리 있잖아요. 애프터 스토리. 네네. 그거 이제 오프닝 곡을 보면은 가사에 다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그런 식으로 이제. 아, 분기별 오프닝 순위. 분기별 오프닝 순위. 분기별 오프닝 순위는 근데 저건 있어요. 우리가 보내니 한정. 그쵸, 안 보내니는 빠지죠, 또. 안 보내니 예. 빠지고. 그렇게 하면 할 생각은 있어요. 아, 이건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볼게요. 음악 관련으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그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죠, 순위는 근위 대장님이 맥이죠. 예. 헉스터님의 의견도 소수 반영합니다. 아주 소수. 아, 저희가 뭐 아직 확실하게 얘기는 안 됐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얼굴 볼 예, 수도 그 있어요. 헉스터님하고 저하고 오프라인에서 한번 보기로 했는데 그때 한번 그럼 그때 오프라인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얘기해 것도. 볼게요 저희가. 예. 오프라인에서 한번 얘기해 보고. 예, 오케이. 이거는 음악 얘기는 계속 나오니까 음악 얘기는 합시다. 해봅시다. 뉴게임 노래는 안 나오죠. 예. 하죠. 슈퍼쿠소 A. 쓰레기로? 슈퍼쿠소 A로. 쿠소 A 넘버원이지. 아, 그래요? 나쁘지 근데 않은데. 뉴게임은 저는 작품이 아니라 상품으로 놓고 봤을 때는 꽤 높게 쳐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잘 홍보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쳐줘요. 왜냐면 여자애들이 막 첫 쪽이면서 이러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예. 자세히 보면 오프닝에도 바스트 모핑이 들어갑니다. 놀랍죠? 동화공방은 항상 오프닝에 바스트 모핑이 들어가요. 한번 항상 보세요. 미야긴으로 진행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바스트 모핑이 들어갔는데 그런 의미에서 상품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높은 점수를 쳐줄 수 있죠. 그렇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바카로이드요? 너무 옛날 아닌가? 데스노트 뒤져도 벌써 내가 볼 때는 100골 됐겠다. 라이토. 어쨌든 다음 비치님 사연입니다. 읽어주시죠. 네. 그새 또 달렸네. 새로 고침을 아, 눌렀더니. 네. 25개가 됐는데. 아무튼 비치님 사연입니다. 러브라이를 좀 다뤄줘요. 아쿠아 8월에 공연해요. 왜 이렇게 싫어해요? 이유는 이 이야기는 러브라이버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뤄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데레마스 라이브 공연 메가박스에서 뷰잉 해준다는데 아이마스 KR도 이번에서 공연한다고 하고 데레마스 아이마스 KR도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마스랑 러브라이브 좀 달아달래요. 야, 러브라이브와 아이마스를 다뤄달라. 러브라이브와 아이마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거죠 이제? 아니 보긴 다 봤어요. 근데 러브라이브는 1기만 봤고 네. 아이마스는 애니 다 봤거든요. 그 어떻게 다뤄야 돼? 어떻게 다뤄?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끄댕이에서 한번 했어요. 러브라이브 vs 제대로 다 아이마스. 걸고 넘어졌는데. 그거 다시 보기에도 있어 심지어. 젠카이노 러브라이브 한번 더 하면 됩니까? 젠카이노 러브라이브. 너무 옛날 아니야? 근데 이거는 해도 여러분 좋을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러브라이브 보고 싶지 않아요. 전 둘 다 보기 싫어요. 차라리 보면 아이막스를 재탕하고 말지. 뭐래요? 차라리가 아니지. 이 둘의 상위 버전이 있잖아요. 케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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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온의 비할소냐. 네, 항상 얘기했지만은 아이마스 러브라이브는 이 국론 분열의 주범자들이에요. 적폐야, 적폐. 적폐 세력들이야. 케이온은 애니메이션 덕후 대통합을 이룬 놀라운 작품입니다. 케이온은 여러분들 손에 손잡고 모두 다 유이, 미오, 리츠, 츠무기, 아스나를 전부 다 찬양했던 작품이에요. 그렇군요. 케이온이에요. 그래서 케이온을 다루냐고요?
저거는 다를 수도 있다. 저건 다를지도 몰라. 케이온? 아 근데 다들 너무 오래된 작품들인데 케이온도 그렇고 러브라이브 아이마스도 그렇고. 이래놓고 갑자기 노래 다룬다 해서 한 번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저기 뭔 개망발이야. 케은이나 럼라 아이마스 다 똑같다고? 그건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아세요? 본인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도 취직 못하고 현재에도 취직 못하고 미래에도 취직 못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그럼요. 그렇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갈까요? 다음 사연 갑시다. 이거는 좀 에반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됐어. 네, 너무 오래된 작품들이라서. 네, 엑셀이고님 사연입니다. 네, 엑셀이구님 사연입니다. 한 7년에서 10년 전에 나온 명작이니와 형제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애니 비교를 해줬으면 합니다. 요새 나오는 애니 중에 명작이 있어요? 영내청? 아, 그래요? 그거랑 비교를 해달라. 빙과? 근데 너무 앞살인데? 과거가 너무 앞살인데? 과거 애니하고 과거 나왔던 명작하고 요새 명작이라고 부를 만한 거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새 나왔던 명작이 아니고 잘 만든 애니 수작이야. 근데 명작은 안 돼. 근데 그렇게 나는 이렇게 돼버린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과거 애니메이션의 명작의 대표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장 여기에서만 해도 그 비교가 되는데 그 이제 동물과 관련해서 명작을 한번 꼽아 보면 과거 포켓몬, 현재 캐모노거든요. 상대가 안 되거든. 끝. 끝이죠? 근데 모든 부분이 난 다 그럴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수가 없다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액션이라고 쳤을 때 뭐 현재 뭐 블랙라군 뭐 그것도 현재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라고 칩시다. 네. 과거의 카우보이 비밥 못 비벼요. 이러면 상대가 안 되니까 비빌 수가 없어요. 예. 에바지 않나. 네. 너의 이름은 왜 자꾸 명작 반열에 너의 이름을 끼는 거예요. 그거는 제 이 애니메이션 평가서에 보면은 A도 안 돼요. 비빌 수가 없다니까요. 당연하죠. 이게 저기 뭐야 저 막 공각기동대 이런 거 보다가 요새 나온 메카물 보면 그게 비빌 수 있겠냐고. 그게 SF 이런 걸로 그렇죠. 못 비비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에바다.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나왔던 애니들 있잖아요. 진짜 이거 명작이다. 우리가 이거 보세요. 애니메이션- 이 얼마나 이 급식인가. 이 피치란 이분 보십시오. 명작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걸 봐요. 너의 이름은도 명작이고 노겜 노라이프 극장판도 명작 각인데 이렇게 써놨거든요. 야 우리 방송에 이렇게 급식이 많아.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냥. 알겠습니다. 다음이 쿄님 사연입니다. 읽어주시죠. 네, 쿄님 사연 갑니다. 풀이. 저도 사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쿄엔이라서 봤어요. 저만 당할 수는 없으니까 보조 MC 분들도 함께 보도록 하죠. 나 풀이 봤어. 아 진짜 이제 앞으로 봤어요? 이게 제대로 본 건 아닌데 애니플러스에서 풀이를 해줘가지고 보는데 내가 듬성듬성 좀 봤어요. 근데 솔직히 풀이가 그건 있어요. 재미가 없는 건 아니야. 재미는 있어요. 예. 아니 솔직히 네. 프리 보느니 무치한의 팬텀월드 본다 인정? 아니 근데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네. 근데 저거를 막 시간 내서 막 권하면서 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아 그러니까 프리를 보느니 무치한의 팬텀월드 본다 인정? 생각 잘하세요. 무치한의 팬텀월드는 1쿨이면 끝나. 아 그래요? 풀이- 풀이는 맞아. 풀이는 1쿨 아니야. 프리는 심지어 1쿨도 아니야. 2쿨이야. 1쿨 아니야. 심지어 1기, 2기 나눠져 있지 않나 프리? 2기까지 있어요. 생각만 해도 토 나와. 예. 풀이 뭐 이터널 뭐 해갖고 2기까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풀이가 재미가 없다는 건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재미는 있어요 확실히. 풀이 맞아. 극장판도 있어. 진절머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풀이가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1기 있고요. TV판 1기 있고 2기 있고 극장판이 이제 뭐 예전 얘기인가 뭐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게 양이 많아. 또 누구 위한 저 프리인가? 왜냐하면 우리 방송은 대부분 남자 시청자예요. 아니 그렇죠. 예. 100% 아닙니까? 여자 시청자가 없거든요. 우리 방송은. 그러면 누구 위한 프리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오. 그래서 차라리 무치한의 팬텀월드가 낫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1쿨짜리고 그렇죠. 여기 남자가 봤다잖아요. 아, 저 고통을 다 같이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것 같구만. 네. 너무 그래서 내가 얘기는 했잖아요.
재미는 있다니까, 재미는. 응? 아니 너무 연대 책임인데 프리는. 야, 저희 학교 여자애들이 프리를 봅니다. 아니 부녀자들이 보긴 좋아요. 추워, 다 남자들 나오고 근육 이쁘게 그렸고. 네. 아주 그 Q&A에서 방영할 때 당시에도 화제였어요. Q&A 저기 프리 작화 엄청 오진다고. 거의 뭐 건당 뭐 2만 장 이상씩 팔렸던 작품인데요. 프리는. 오졌다라고. 네. 완전 오졌다리였지. 그냥, 예. 네. 아 근데 프리 진짜 잘 그렸더라. 잘 그리긴. 근육이 아주. 아우. 어쨌든 다음 네. 플레이 더 피아노님 사연입니다. 아우 뭐 장문이야 왜 이렇게. 네, 플레이 더 피아노님. 9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의 분위기가 어땠고 어떤 애니메이션이 인기가 있었고 2000년대에는 어떤 애니메이션이 인기가 있었고 어떤 장르가 인기가 있었고 현 시점인 10년대부터 지금 상황은 또 어떤 애니메이션이 인기가 있었고 어떤 특징이 인기가 있고 어떤 장르가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는지 쭉 다뤄달랍니다. 이거 하기로 했었지. 그러고 보니까 애니메이션 트렌드. 네, 쭉 다뤄달랍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계절별로 보면 좋을 것 같은 애니메이션 추천, 음악 관련된 애니, 스포츠 관련된 애니 등등 분야별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리뷰 평 등 해보고 싶대요. 예. 리뷰해줬으면 하는 애니는 리라이프, 4월은 너의 거짓말 등등 리뷰를 해주셨으면 하네요.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지브리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는 좋지 않다, 망해간다는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 상황이나 이런 것도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이번 2분기 애니 보고 나서 시간 남으면 본다고 했던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다 미룹니까? 1위가 리라이프, 예. 2위가 스트라이크 더 블러드. 예. 이렇게 순서대로 할 거고요. 리라이프 갑자기 치고 올라왔네. 리라이프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와서 예. 리라이프 먼저 할게요. 아, 네네. 리라이프는 괜찮죠. 또 리라이프는 또 1쿨이고. 예. 그리고 트렌드는 이거는 1부작으로 안 돼요. 이거 저희가 예전에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 아주 간단하게만 했는데 6시간 걸렸거든요. 간단하게 해서 6시간. 그 코너만 했는데 6시간 걸렸어요. 순전히. 저거 하려면은 네. 연도별로 한 주에 한 개씩 다뤄야 돼요. 예. 그래서 저거는 한 3, 4주에 나눠서 해야 돼. 예, 나눠서 뭐 요번 주에는 90년대 애니만 쭉 다루고요. 그렇게 안 돼요. 주에는 아니 2000 그렇게도 안 돼. 초반 뭐 이렇게. 90에서 95년도. 그렇게 다뤄야 돼. 5년 단위로 해야 돼요. 그렇게 다뤄야 돼. 왜냐면 특히나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 분기에 볼만한 작품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여기 그리고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네네. 기준도 잘 잡아야 돼요. 잘 잡아야 기준도. 돼요. 기준도 저기 쌍팔년도부터 시작하면은 또 골치 아파요. 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고 네. 한 저는 저 그 카드 캡처 체리 그쯤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것도 98년인가인데? 이전은 안 다룹니까? 아니 그 체리가 98년도인가? 그 정도쯤일걸요? 예. 아니 왜냐면 근데 그 이전 거부터 다 다뤄요? 그 이전 거 다루면 뭐 줄줄이 나오는 거죠. 뭐 개구리 악눈이 이런 거부터 다루자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네. 완전 옛날이고. 네네. 95년도가 에반게리온이니까. 에반게리온 이전 작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면 될까요? 90년도부터 가면 되겠죠. 근데 5년 단위로 진짜 쪼개야 돼요. 그렇죠. 네. 예. 이거 좀 네, 생각해 5년 볼게요. 예. 어쨌든 그렇고 네. 애니메이션 지금 더럽게 업계는 깁니다. 애니메이션 업계 얘기를 했는데 좀 우리 간간히 좀 얘기하지 않았어요? 좀 침층적으로 다뤄달라는 건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아. 뭐 저희가 딱히 해서 특히나 많이 다뤘던 얘기인데 네. 글쎄요. 그 왜 안 좋은지까지는 저도 뭐 업계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선정적으로 좀 치달았고 그게 너무 극으로 지금 온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30대 40대 얘네가 이제 사실 20대 10대보다도 이쪽도 구매력이 어마어마하지만 고정적인 그 원래 그 수입원은 3, 40대가 저거예요. 돈을 버는 나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린저씨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NC소프트 아직도 3위 밖으로 안 내려가죠. 별로 가짜는 게임밖에 안 만드는데도 3위 밖으로 안 밀려나잖아요. NC소프트. 그게 리니지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3, 40대 구매력이 대단한데 그 3, 40대들이 볼만한 작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구매력이 1, 20대에 거의 치중을 한 상태고,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뭐 제가 그 클리셰 얘기를 했는데 작품이 여지까지 너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이제 좀 새로운 느낌의 그게 좀 많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진짜 좀 특이한 작품 이런 것들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것도 아마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여지까지 너무나 많은 작품이 나왔다. 많이 나오긴 했어요. 네. 예. 지금 수도 뭐 작품 수로만 따주면 수도 없어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질보다 양으로 승부를 한다. 지금 이제 양으로 승부하죠. 예, 질보다. 그걸 이제 안 하는 회사가 교토 애니메이션이죠. 갓갓. 아니 내가 이거를 그 마냥 그 깔때기 꽂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그건 맞아요. 큐엔이 예. 지금 1분기 메이드래곤 하나 말고 지금 안 내놓고 있거든요. 2, 그리고 3분기. 이제 4분기 극장판 예고돼 있고 네. 그게 다거든요. 그럼요. 한 분기에 원래 한 작품 이상 만들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러면은 어떤 꼴 되냐면은 이제 JC 꼴 되는 거예요. JC나 A1. 지금 점점 걔네들 작품 품질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꼴이 되지 않나 싶은데 동화공방도 좀 시작했죠 요새. 이제 최소 한 분기에 2작품씩 내놓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근데 점점 양산형으로 가고 있긴 해요. 예. 이번에도 2작품 내놓죠. 동화공방. 뉴게임 말고 또 있어요? 저거 뭐야 그 히로 럭앤로직. 히나로지 럭앤로직인가? 그거 동화공방으로 알고 있어요. 좀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그것도 있어. 사실 이건 비단 애니메이션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할리우드도 보면 좀 약간 영화계 쪽이 침체한다 싶었는데 그걸 살린 게 뭐였냐면 중국 자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지금 돈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하나둘 이제 그 결국에는 돈이 안 되니까 중국 자본이나 이런 걸 좀 손을 벌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중국 회사 하나가 그 일본 방송국에서 애니메이션 내놓잖아요. 네. 그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난다. 그 이상한 회사. 그런 것들이 아마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많이 침체적인 건 것 같고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눈도 높아지고 이제 맞아요. 시청자들이 점점 애니메이션 보시는 분들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애니메이션을 봤으니까 그렇죠. 내공이 쌓이잖아요. 이제. 눈이 높아진다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그 맞추기도 힘들고. 예.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덕후 한 100만 명 된다 칩시다. 그 정도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된다 쳐봐요. 그럼 그 비율을 중국에다가 적용을 하면 17억 명 중에서 덕후가 몇 명이겠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뭐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고 무시할 거기에 또 수가 없지. 맞출 그리고 돈을 준다는데 어떻게 무시를 해요? 그렇죠. 당장 뭐 돈 주고 만들었다 같이 만들자고 하는데 투자해 준다는데 해야죠. 예. 게임 쪽도 그래서 지금 중국 많이 따라왔어요. 뭐 여전히 표절 문제나 이런 것들 좀 있긴 한데 중국산 게임들 가령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약간 이거는 저 뭐야 대만 쪽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긴 하지만은 최근에 인기 있는 소녀전선도 결국 제작하고 퍼블리싱은 중국하고 대만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냥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본주의 아닙니까? 맨날 거의 매주마다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돈이에요, 돈, 결국엔. 보세요. 이제 영화에서 보면 스타워즈, 스타트렉 이런 그 아주 그 100% 순도의 미국 작품에도 중국인 나오죠. 내가 볼 때 조만간 그 뭐 세계 2차 대전 이런 거 할 때도 미군에 중국인 껴있을 거야. 예. 결국 그렇게 된다니까. 내가 볼 때 이제 스파이더맨도 다음 차기작은 중국인으로 나오고 뭐 이럴 거예요. 예. 만약 모르겠어요. 빌런이 중국인으로 나온다는 뭐 거. 그럴 수 이런 식으로. 있겠죠. 예. 뭔가 비중 있는 역할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투자해줬으면 그만큼 대접해줘야지 계속 투자해주거든요. 예. 그거 뭔가- 봐. 저 트랜스포머도 결국 그 중국에 가서 싸우잖아요. 뭔가 미국에서 피드백이 와야 돼요. 예, 피드백이 미국에서 와야지. 그 깽판 치던 애들이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양하고 돈은 무시 못합니다, 진짜. 네. 인구수하고 그런 거. 추억의 명작 다뤄주세요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거는- 이것도 위에 얘기랑 거의 비슷하죠. 플레이 더 피아노님 저게 이거는 이제 기회 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거니까 애니메이션 트렌드.
그러니까 저거를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추억의 명작은 나올 수 있어. 자연스레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네. 네. 다음이 탑4454님 그건데 원피스 20주년. 에반데. 20주년 됐으니까 한번 다뤄달라는데. 근데 원피스도 봐야지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말지 얘기하죠. 뭐 중요한 사건들 몇 개는 알아요. 뭐 흰수염이 뭐 서서 뒤졌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에이스는 집이 서서 좀 뒤졌다. 뭐 그런 거 몇 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너무 피상적으로밖에 모르니까 좀 다루기가 애매하죠. 원피스 같은 건. 뭐 그런 거요? 뭐 저기 뭐야. 보아 앤콕이 패기 쓴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런 건 알지. 아, 다음은 서한님 사연입니다. 아, 네. 서한님 사연입니다. 아, 이거 하기 전에 네. 오디오 좀 채워주세요. 어디 왜 어디 가시려고 또? 아 제가 큰 볼일 좀 아, 해야 될 그러니까 것 물을 애지간히 먹었어요, 저 이 사람. 아 저녁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 아,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 네, 그 네. 오디오 좀 채워주세요. 아, 네네. 다녀오시고요. 예. 오늘 탈주 자주 하시죠? 예. 오늘 근희 대장님 탈주 자주 하시는데 자주 하시는 동안 여기 이제 우리 추억팔이 그것 때문에 아까 애니메이션 또 보정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맞는 말인 게 뭐냐면은 어릴 때 본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본 거는 되게 신선하단 말이에요. 또 뭐라 그래야 되냐면은 그 뭔가 이렇게 그동안 겪지 못했던 걸 텔레비 그 박스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구해보는 게 아니고 어릴 때면 꼬맹일 때 보는 거는 엄청 신선하단 말이에요. 그럼. 예. 분위기부터 달라가지고 아주 이 신선한 뭔가가 있어요.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때 보는 거는. 그러니까 머리에 엄청나게 남는 거예요. 딱.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 보는 맛을 알게 되는데 한번 보기 시작해갖고 다른 걸 보잖아요. 그럼 또 되게 신선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남으니까 그런 게 이제 명작이란 소리를 탁탁 듣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새 오는 애니는 그동안 봤던 애니메이션에도 뭔가 한 번씩은 다 본 거고. 그러니까 스토리나 이런 걸로는 빡세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베껴야 된다 이거죠, 결국엔. 뭔가 좀 자극적인 걸로 들이대야 돼. 그리고 그게 먹히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렇게 애니메이션 90년대부터 봤던 사람들이 컸어, 이제. 커가지고 성인이란 말이에요, 성인.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다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스토리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걸 애지간한 이상한 걸로 들이대면 오히려 욕만 처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끼던지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 베끼던지 뭔가를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뭔가 이렇게 들이대 빨간 딱지 붙이라고 난리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팔린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요즘에는 어드벤처 마술 배틀물 루아로 안 나오는 이유 뭡니까? 간단합니다. 안 팔리니까 안 나옵니다. 안 팔리니까. 예. 살판 났다고요? 뭔 살판이 나요? 오디오 채우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스토리를 찾게 되잖아요. 스토리를 찾게 됐는데 스토리를 찾게 되면은 뭔가 지금 시리어스한 맛도 있고 좀 심오한 내용도 있고 이런 애니가 좀 재밌거든요. 근데 그런 애니는 많이 안 나와. 근데 그런 것만 자꾸 보면 재미가 없어. 가끔씩은 좀 일상물이나 이런 것도 좀 봐줘야 되는데 그런 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극적인 거 있어야지 눈이 간다 이런 말이죠. 예. 제가 뉴게임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이유예요. 이게. 예. 제가 괜히 뉴게임 좋아하겠습니까? 예. 뭐 그런 게 또 이제 많이 이렇게 트렌드로 잡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결국에는 다 애니메이션도 양산형으로 찍어내면서 이렇게 뭔가 좀 자극적인 거 넣고 이렇게 파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가 이렇게 된 거고. 뭐 결국엔 넋두리 하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코너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서 얘기하면 좀 더 심도 있게 가겠죠. 예. 뭐 맛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뭐 요렇고요. 예. 그냥 스토리가 자연스럽고 완성도 높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왜 안 될까? 벌써 이 고정관념이 박힌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갔다 왔습니다. 제작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활동이었어요. 아, 진짜. 핸드폰으로 잘 듣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빨간 딱지 붙여주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흔히들 에로와 포르노라는 말이 있어요. 네. 두 개가 좀 다르거든요. 음. 포르노는
그냥 말 그대로 그 벗겨가지고 그냥 그게 벗기고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주야. 네. 근데 에로는 어떤 그 스토리가 있는 가운데 그런 어떤 분위기를 에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작품은 죄다 다 포르노야. 내가 볼 때. 그 선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스토리보다 그런 게 훨씬 세다 이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상품화가 너무 많이 진행이 네. 됐어요. 근데 옛날 작품들은 그러지 않았거든. 예를 들어서 뭐 카우보이 비밥 같은 작품 뭐 예를 들어보면 뭐 그런 그것도 장면은 있어요. 없지만 그것도 그런 그 포지션을 담당하는 애가 있어. 페이 발렌타인이라는 애가 있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작품에서 진행하다가 뭐 갑자기 배드신을 잠깐 갖는다. 이런 건 에로예요. 근데 막 시종일관 팬티를 보여주고 뭐 자빠지면서 뭐 미츠아 와깠다 뭐 이지랄 하면서 뭐 댓 이지랄 하면서 뭐 막 그 바스트 모핑이나 보여주고 이런 거는 포르노지. 근데 요새는 죄다 다 그 포르노가 애니메이션 전부 다 그 점칠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음. 저 채팅창 나오잖아요. 96년도 작품 찾아보실 때잖아요. 저렇게 나옵니다. 리스트 뽑으면 저렇게 나오는데 요새 거랑 비비겠냐고 못 비벼요. 어딜 비벼. 갭이 다른데 허들이 날라 허들이. 허들이. 아, 못 비빕니다.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네. 그렇지. 아마가미는 에로예요. 그 분위기로 승부하는 거잖아. 그런 건. 근데 투러브 트러블은 포르노예요. 이해되세요? 예. 비교좋네. 에. 어쨌든 서한님 사연 좀 읽어주시죠. 아, 네. 서한님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니모노가타리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애니는 천체의 전사 썬레드입니다. 근희님의 병맛 애니 허드렛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할지는 궁금하네요. 추천 코너 애니 퀴즈쇼. 한 작품 애니에서 5개 정도의 퀴즈를 만들어서 시청자에게 문제를 제출하고 스카이프 같은 걸로 2-3명 뽑아서 맞춰보는 거죠. 게다가 다 맞춘 사람은 다음 애니모노가타리 선택권을 줘. 와, 문제 난이라는 근희님이 적절하게 하실 거라 믿어요. 예. 게다가 이 코너를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 작품을 한 주간 보고 무려 2주간 분량을 뽑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와우. 1주는 애니 소개하고 1주는 애니 퀴즈 하면 무려 2주간 분량이 생겨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청자 참여도 되고 근희님이 원하는 애니를 강제로 보게끔 할 수도 있고 추가 생각한 부분이 좀 더 있는데 퇴근 직후라 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 관계로 정 궁금하면 스카이프를 걸어보시죠. 아, 시빌라가 또 이걸 이거 탐난다. 애니키즈. 시빌라. 이거를 사실은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애니모노가타리의 맨 마지막에 네. 퀴즈를 잠깐 내는 거지. 그 숙제 검사하는 거지. 숙제 검사 하는 겸 뭐 물론 뭐 이렇게 뭐 맞춘 사람한테 네. 저걸 줄 수도 있고 그 애니메이션 결정권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뭐 듣고 싶은 노래를 듣게 해준다든지. 그럼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는 건 좋은데 네네. 이거 참여하는 참여자를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참여자는 그냥 채팅창에서. 그냥 거기서 바로바로 하는 걸로. 네네네. 스카이프 따로 안 오고. 네, 스카이프는 따로 안 하고. 여기서 예선해갖고 결승으로 막 1명 부르고 2명 부르고 이렇게 하나. 그래도 웃기긴 하겠다. 뭐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러면 이제 갑자기 딱 나무 위키 키는 거 아니야? 킹무 위키 키고 다시 제기 타고 야, 빨리 찾아. 그 킹무이키에 나오는 거 그 문제는 안 내지. 네. 사스가. 내가 애니 보면서 실시간으로 보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들로 구성을 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 네. 저를 앞으로 애니 수능 출제 위원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애니메이션 보면서 하나하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6화에서 여주인공이 입고 오는 옷 종류가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2-3 종류를 입는데 거기에 달려있는 단추 개수는 이런 거. 나이도 못 높다 그거. 지렸다. 이런 건 나무 위키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건 나무 위키 안 나오지. 봅시다. 좋습니다.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이건 킵합니다. 시빌라 제대로 한번 발동했네. 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겠는데 네. 뭐 약간 어려운 그렇게 좀 이제 맞춰야 다시 봐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꼭 낸다는 거죠, 한 문제는. 그렇죠. 네. 그래야 난이도가 있죠. 물론 처음엔 쉬운 걸 내겠죠. 예. 그렇죠. 단계가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마기 브릴리언트 파크를 봤다. 네. 거기 근데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네, 있죠. 걔가 사는 집을 그러니까 그 집의 대문을 등 뒤로 했을 때 등 뒤로 놓고 섰을 때 그 현관에 예. 화장실이 왼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 뭐 이런 거. 야, 난이도 너무 높다, 그거. 너무 높나 이런 건? 아, 너무 높아요.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출 만한 거 낼게요. 뭐 이건 약간 장난이고. 80년도부터 다루는 거 저거는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요새 분들 저런 애니를 몰라요. 메존 일각이나 터치나 루팡이나 저런 걸 잘 몰라요. 죄송한데 저도 몰라요. 나도 모르니까 그런 건 못해. 예. 그래서 안 돼. 내가 안 봤는데 내가 뭔 수를 알아요. 어쨌든 아, 메존 일각이나 람마는 저는 알아요. 저는 아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니까요. 나도 람마는 알지. 근데 뭐 메존 일각 알아요? 메존 일각? 몰라요. 그거 끝났어 벌써. 안 돼. 내가 모르는데 80년대면 나 태어나기 전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어쨌든 야, 다음이 아제나 가능합니다. 예. 닉네임이 마음에 안 드니까 레님 사연입니다. 넘어갑니까? 아. 저 세이버 저 안 돼요? 악역은 이것도 좋다. 이것도 킵해 놓읍시다. 이것도 메모장에 적어 놓읍시다. 악역 페텔기우스처럼 매력적인 악역에 대해 다뤄달라. 아, 예, 저기 네버마인드님이 네. 예, 뭔가 착각을 하셨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예. 아까 그 피치님 계세요? 그분 왜요? 보세요. 명작 너의 이름은 노게임 노라이프 극장판 이러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 어리신 분들은 아닌데 그렇다고 많으신 분들도 아니에요. 이제 네. 아이고. 에휴, 10대 초반이신 분들도 많아서. 예. 아유, 저보다 많은 사람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래요? 왜 그래? 일단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들. 매력적인 악역 엘레노아 키읔키읔. 아이, 너무하네. 엘레노아요? 아, 나보단 다 에이. 어려요? 예. 엘레노아는 악역 축인가? 뭐 쿠루미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나보다 많은 사람 계신가? 야, 있을지 누가 알아? 페이트 아포크라파는 완결 라면 다루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아포크라파. 아, 그렇죠. 네, 이거 완결 라면 다루고요.